번째 했던 거 중에 프로젝트 확대 효과 마지막에 했던 거 열어봤어요. 자, 일단 여기 선물 클립은 일단 지워서 다시 한번 선물 클립을 가져와 볼게요. 어제 했던 것들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영상에서 일부분을 잘라내는 거죠. 그냥 반드시 자르거나 아니면 비스듬하게 자르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마스크 형태로 동그라미 마스크, 동그란 모양 혹은 사각형 모양 아니면 이제 일정한 모양이 아닐 때는 펜 도구로 이용해서 뭔가를 영상에서 내가 필요한 일부분만 보여지게 할 수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했던 게 효과에서 자르기였어요. 자르기. 자르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르기 효과가 나오고요. 자, 얘를 선물 영상에 넣어서 효과 컨트롤에 가시면 자, 자르기 제목 부분 클릭하시면 화면에서 이렇게 이제 잘라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이제 소녀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라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자르기 효과를 일단 효과를 지울 때는 자, 효과를 내가 넣은 효과를 지울 때는 내가 넣은 효과 제목 부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델리트 키로 지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했던 게 비스듬하게 자르는 거는 선형 지우기가 있었죠. 선형 지우기. 자, 선형 지우기를 넣고 자, 효과 컨트롤에서 변형 완료 부분을 수치를 주시고 이렇게 일단 적당하게 주시고 그 다음에 각도를 얘는 바꿔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자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쪽만 자르니까 이상해서 다른 쪽도 자르고 싶으면 효과를 한 번 더 넣고 효과 컨트롤에서 아직 수치를 변화를 주지 않은 효과 여기에 효과 이 밑에 있는 거에서 변형 완료 조금 주시고 각도 바꾸고 변형 완료를 조금 더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양쪽으로 자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선형 지우기는 효과를 둘 다 지워 보시고요. 자, 이 소녀의 얼굴만 필요해요. 그러면 불투명도 자, 마스크를 씌우면 되는데 마스크는 불투명도의 아래쪽에 자, 타원 모양, 사각형 모양, 그 다음에 펜 도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원형으로 하시면 원형으로 이제 바로 마스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 사각형으로 하시면 사각형으로 바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스크는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형 마스크 하나, 사각형 마스크 하나 이런 식으로 여러 부분을 한꺼번에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마스크, 원형 마스크를 다시 조절하고 싶으시면 효과 컨트롤에서 마스크 1번 누르시면 다시 이렇게 그래서 두 사람을 이렇게 따로따로 마스크로 이렇게 보여지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스크는 이렇게 계속 영역이 합쳐집니다. 이런 식으로 합쳐지는 거죠. 자,
펜 도구는 펜 도구는 처음에 찍었던 점을 마지막에도 찍어 주시면, 자, 이렇게 사람을 따라서 요 사람만, 자, 이렇게 따낼 수도 있는 거죠. 화면 밖으로 나가면 펜 도구가 사라지니까 화면 안에서 일단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또 있구나.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일단 마스크를 씌워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프로젝트 닫기를 해보시고요. 오늘은 345페이지입니다. 사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키프레임 설정으로 움직이는 사진 만들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 애니메이션. 요 예제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뭐 색상 매트만 깔려 있어서 뭐 약간 이제 베이지색 비슷한 색깔로 배경이 깔려 있는 거고요. 자, 사진을 이렇게 색상 매트 위에다 올려 놓습니다. 자, 제가 앞에다가 완성본을 좀 띄워 놓을게요. 자, 완성본은 이렇습니다. 사진이 움직여요. 이렇게 화면 밖에서 나왔다가, 자, 잠깐 멈추고 화면 밖으로 나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데, 자, 저희가 해야 될 건 요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완성본을 보시면 일단 이미지가 좀 작아요. 자, 이미지를 조금 작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주시면 되겠죠. 적당한 크기로. 자, 이제 이 사진을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자, 사진 요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효과 컨트롤에 가보시면요. 이제 키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를 좀 해야 돼요. 키프레임은 지난번에 이제 트래킹, 이렇게 숟가락을 따라다니는 글씨를 만들 때 저희가 해봤죠. 뭐 그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는 이제 글자 안에 있는 위치를 조정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션에 있는 위치, 요거를 이제 조정할 겁니다. 자, 앞에 초시계가 있죠. 이렇게 초시계가 있는 애들은 다 키프레임이 다 가능해요. 자, 이런 애들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재생 헤드를 0초에 두시고, 0초에는 이 사진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자, 이거 보니까 완성본을 보니까 화면 밖에, 자, 이렇게 왼쪽에 화면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자, 저희도
자, 이 사진을 클릭을 하시고, 자, 위치에 이제 키프레임을 찍을 거기 때문에 초시계를 켜줍니다. 그러면 바로 키프레임은 찍히는데 시간이 바뀌지 않고 이 사진을 움직여 주시면 그 위치가 0초에 계속 기록이 돼요. 최종 위치가 기록이 되는 거죠.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점들이 기억되는 게 아니고, 자, 최종적으로 내가 갖다 놓은 위치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자, 0초에는 사진이 여기에 위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기준은 뭐냐면 요겁니다. 요 점, 가운데 있는 요 점 있죠? 이 점의 좌표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요거를 요 키프레임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자, 근데 화면 밖으로 빼야 되잖아요. 자, 화면 밖으로 이렇게 빼볼게요. 자, 요거 이동시킬 때, 자, 이동시킬 때 정확하게 옆으로만 움직이고 싶으면, 자, Shift를 먼저 누르지 마시고 이동을 먼저 시킨 다음에 Shift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왼쪽 오른쪽 좌우로만 움직입니다. 위 아래로는 안 움직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바깥쪽으로 빼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흘러서 얘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움직여 주시면 되는데, 한 1초에서 2초 사이에 적당한 위치에 시간을, 재생 헤드를 움직이시고요. 자, 재생 헤드를 움직였습니다. 이거랑은 똑같아요. 위치가. 자, 똑같은 위치고요. 자, 여기 위에서 움직여 주셔도 되고, 효과 컨트롤에서 움직여 주셔도 되고, 타임라인에서 움직여 주셔도 되고요. 자, 여기에는 지금 아직 키프레임이 안 찍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키프레임을 찍거나 혹은 이 이미지를 위치를 바꿔주면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찍히는데, 자, 키프레임을 내가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 키프레임 추가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자, 굳이 누르지 않고 얘 위치를 바꿀 거기 때문에 위치를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자, 가운데를 또 딱 맞추고 싶다 그러면 Shift를 누른 상태로 움직이면서 컨트롤도 추가를 해주세요. 그러면 빨간색 보조선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고요. 자, 가운데로 오게 했어요. 자, 위치를 움직이니까 키프레임이 추가가 됐네요. 역시나. 자, 요 키프레임은 요 사진의 요 위치, 요 점, 가운데 점을 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자, 완성본을 보면 여기에서 나와서 잠깐 멈춰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나갑니다. 자, 한 1초 정도 멈춰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1초 정도 시간을 지나가게 한 다음에, 시간을 먼저 1초 정도, 자, 재생 헤드를 움직여 주신 다음에, 자, 키프레임을 찍을 건데요. 자, 이 사진의 위치를 변동을 하면 키프레임은 자동으로 찍히는데, 지금 저희는 일시정지를 시킬 거라서 시간이 이동해도 위치는 변함이 없이 그 자리를 유지할 거거든요. 그래서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찍히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이제 키프레임 추가 버튼을 눌러서 키프레임을 내가 임의로 찍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키프레임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자, 이 키프레임과 이 키프레임은 똑같은 위치를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위치가 변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자, 한 2초 정도. 자, 완전히 끝까지 가면 화면이 안 보이니까요. 자, 끝에서 살짝 옆으로 와서 요 이미지를, 자, 옆으로 끝까지 화면 밖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0초부터 이제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나와서 멈춰 있다가 나갑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저희가 해놓은 게. 이 키프레임이 이런 마름모, 다이아몬드 모양이면 그게 이제 가장 기본 키프레임이거든요. 근데 이 기본 키프레임은 선형이에요. 선형. 그냥 반듯하게 속도가 반듯하게 그냥 일정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속도의 변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속도의 변화를 주는 거는 조금 이따가 해볼 건데 지금은 이제 자 나오는 속도가 뭐 일정하긴 하지만 나오는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 키프레임이 총 4개가 찍혀 있습니다. 화면 밖에 위치하는 거, 화면 중앙, 그 다음에 화면 오른쪽 밖으로 나가는 키프레임 이렇게 4개가 있죠. 자 키프레임은 항상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움직일 수가 있어요. 클릭하시고 드래그 하시면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요 키프레임과 요 키프레임을 자, 뒤에 있는 키프레임을 잡아서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키프레임이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겠죠? 자, 키프레임이 이동을 했어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위치는 똑같은데 시간이 짧아졌어요. 그러면 속도는 빠르게 움직이겠죠. 자, 그리고 일정하게 멈춰 있는 시간은 길어질 거예요. 그렇죠? 자, 키프레임을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나오는 속도가 아까보다는 빠르고 멈춰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자, 그리고 뭐 물론 이 키프레임을 잡고 이렇게 당기셔도 되는데, 자, 이 뒤에 있는 키프레임을 잡고 당기셔도 똑같습니다. 간격이 좁아지면 자, 움직이는 속도는 빨라져요. 자, 이렇게. 자, 나가는 속도도 빨라졌죠. 그리고 요 뒤에 이제 뭐 키프레임이 없는 구간은요, 요 점 위치를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진의 속도를 바꿔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그냥 단순히 속도만 바꾼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기본 키프레임 말고 349페이지에 보시면 움직임이 부드러운 애니메이션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션 애니메이션을 넣을 때 첫 번째 이제 속도를 조절을 해주면 속도 지금 이제 저희가 할 거 속도를 조절해주면 애니메이션은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끝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공이 튀긴다 그러면 공이 이렇게 튀겨서 떨어져요. 근데 떨어지고 나서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죠. 다시 이제 튀어 오르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통통통통통 이렇게 계속 튀어 올랐다가 내려왔다를 반복하면서 결국에 이제 멈추게 되는데, 그런 이제 반동을 끝에 주면 이 동작이 조금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정도만 해봐도 깔끔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꿔주냐? 일단 전체적으로 다 바꿔줄 수도 있는데요. 자, 키프레임은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요. 클릭해서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 드래그해서 여러 개의 키프레임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클릭하고 컨트롤 누르고 다른 거 키프레임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띄엄띄엄 따로따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2번째 하고 4번째 키프레임만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뭐 다 그냥 그 키프레임에 변화를 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요 두 개만 변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클릭하셔서 키프레임에서 오른쪽 클릭하셔서 시간 보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기본 키프레임은 선형이에요. 선형. 여기에서 다른 뭔가 옵션을 이제 베지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가속 프레임도 있고요. 자, 여기에서 뭔가를 선택하게 되면 키프레임의 모양은 바뀝니다. 자, 근데 뭐 다른 거 베지어들은 다 똑같은 모양으로 바뀌는데 고정은 조금 다른 형태로 바뀌어요. 고정은 이제 뭐 이런 형태, 요렇게 요런 형태로 바뀝니다. 베지어는 요렇게 바뀌어요. 베지어나 가속 프레임을 주시면 이런 식으로 바뀌고, 고정은 이렇게 바뀌는데 고정은 이제 조금 이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클릭하시고 시간 보관에서 얘를 감속 프레임이나 가속 프레임 둘 중에 하나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가속 프레임으로 그냥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까. 자, 가속 프레임으로 바꿔주시면 키프레임 모양이 바뀌었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일단은 한번 플레이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 뭔가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지만 모션이 약간 부드러워지기는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더 정확하게 더 이제 극적으로 얘를 바꾸려면, 자, 위치 자, 초시계 앞에 이제 옵션을 여는 버튼이 있죠. 옵션을 열어 보시면 자,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게 이제 속도거든요. 속도가 점점점 빨라졌다가 점점점 느려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멈춰 있는 건 0이고요. 속도가 확 빨라졌다가 점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래프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조절을 해줄 거냐면, 자, 일단 자, 여기 있는 점을 요 점을 잡고요. 요 점을 잡고 옆으로 이렇게 쭉 당겨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당겨 볼 거예요. 약간 뾰족한 모양이 되게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세요. 자, 아까하고 이제 동작이 다르죠. 자, 지금은 어떻게 돼요? 출발할 때 속도가 확 빨라졌다가 천천히 이제 이동을 하고요. 점점 이제 천천히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바꿔주게 되면 이제 모션이 아까 그냥 일정하게 쭉 나와서 멈췄다가 쭉 들어가는 그런 것보다는 속도의 변화가 있죠. 속도의 변화가 있으니까 모션이 이제 조금 자연스러워지는데, 자, 현실감을 조금 주려면 출발할 때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멈출 때도 점점 이제 천천히 멈춰야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자, 하나씩 하시면 되는데 요 뭐 두 개를 같이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번에는 첫 번째, 세 번째 키프레임을 선택을 해볼게요. 컨트롤 눌러서 선택을 해보시고, 자, 이번에는 요거를 잡고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당길 거예요. 자, 요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모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간격하고 여기 간격이 달라서 그렇게 좋지 않은데, 세 번째 여기서 이제 얘를 조금 더 옆으로 당겨주세요. 그리고 얘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그리고 나서 한번 모션 한번 보면, 출발할 때도 천천히 출발했다가 천천히 멈춰
멈추게 되죠.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시정지 구간이 조금 길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는 저기 얘가 너무 높아서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출발할 때도 천천히 쭉. 자, 이런 식으로 모션을 주시면 얘가 이제 동작이 현실적인 동작, 천천히 빨라지고 천천히 멈추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맞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양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가운데가 뾰족하게 만들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한쪽으로 치우쳐서 자, 이거를 한쪽씩 맞춰줘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드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동작은 또 달라집니다. 자, 어느 쪽으로 이제 좀 치우치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 빠르게 가서 천천히 멈출 거냐, 아니면 천천히 출발하고 빠르게 멈출 거냐, 이게 이제 조금 동작이 달라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모양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애니메이션은 약간씩 차이가 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자, 아까 이제 고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했었는데, 고정을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자, 고정을 주시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저는 이제 변화를 하나도 안 준 거 그냥 기본에서 여기 이제 두 번째 거에다가 고정을 시간 보관해서 고정을 한번 줘 볼게요. 그러면 고정을 주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잘못 줬다. 고정. 자, 앞에 제일 처음 거에다가 이제 고정을 줬어요. 조금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고정을 주니까 아까는 움직였잖아요. 근데 안 움직이고 계속 여기에 있어요. 자, 언제 움직이냐? 다음 키프레임이 나오면 짠 하고 이동합니다. 이게 이제 고정이에요. 그래서 이 고정 프레임은 그 다음 변화가 있을 때까지 계속 멈춰 있는 겁니다. 일시정지를 주지도 않았는데 그 위치에 이제 멈춰 있고, 고정 상태로 멈춰 있고, 그 다음 변화가 생겼을 때 한꺼번에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얘를 조금 응용을 해보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예를 들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계속 이제 바꿔줬거든요. 이게 모든 키프레임을 다 고정으로 해주니까 이렇게 짠, 짠, 짠 이렇게 이제 순간 이동하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 이런 거를 뭐 이제 글자에다가 빵빵빵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만들면 조금 이제 음악에 맞춰서 움직이게 만들면 임팩트 있는 그런 모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고정 프레임이 아니면 원래는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고정 프레임이 아닐 때는 얘가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고정일 때하고 똑같은 위치인데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그 선형 기본 키프레임에서 약간 뭐 동작이 너무 너무 선형이다, 너무 이제 일정한 속도로만 움직인다, 그럴 때는 그냥 가속 프레임만 약간 주셔도 동작은 좀 달라져요. 자, 아까보다는 그냥 선형으로 준 거보다는 약간 동작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키프레임 찍고 오른쪽 클릭하셔서 자, 가속 프레임만 주셔도 가속 프레임만 주셔도 됩니다. 자, 가속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뭐 내가 분명히 가속 프레임을 선택을 했는데 베지어로 되어 있죠. 자, 이거는 가속 프레임은 이게 이제 그냥 점점점 빠르게 이동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베지어인데 그냥 베지어로 선택을 해도 되는데요. 얘는 이제 감속이나 가속이 나눠져 있잖아요. 뭔가 미리 만들어 놓은 뭐 템플릿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베지어를 선택해도 되지만 그냥 베지어를 선택했을 때는 그냥 완만한 곡선으로 나오는데 얘는 이제 조금씩 어느 쪽에 좀 치중을 할 거냐의 차이예요. 가속 프레임은 가속 프레임을 줬을 때는 빠르게 출발을 하고요. 감속 프레임은 이제 느리게 출발을 하고 멈출 때 이제 딱 멈춥니다. 그런 이제 차이가 있긴 한데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보통은 가속 프레임을 많이 선택을 해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자, 고정 프레임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349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요런 애니메이션을요, 뭐 사진에도 많이 하지만
글자에도 많이 해요. 가르쳐주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일단 스타일을 약간만 자, 이렇게 이제 글자를 썼는데 자,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입력하고요. 효과 컨트롤에 보면 이 텍스트, 내가 입력한 텍스트에 관련된 옵션을 밑으로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소스 텍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스 텍스트. 자, 이 소스 텍스트도 앞에 초시계가 있죠. 그러면 얘는 일단 뭐 0초부터가 아니라 살짝 몇 초 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키프레임을 한번 찍어줘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소스 텍스트라고 하는 애는요, 글자가 입력되는 과정을 기록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일단은 위치를 잡아야 되니까 다 입력을 해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하는 글자를 써놓고요. 이 내용을 다 일단 지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키프레임을 찍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 한번 빈 공간에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자, 시간을 Shift를 누른 상태로 화살표 오른쪽으로 5프레임만 한 번만 갈게요. Shift를 누르면 5프레임씩 이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5프레임을 이동을 시키고, 자, 다시 화면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오셔가지고 이 박스를 클릭하셔야 돼요. 자, 이응만 쓰고 다시 이 부분, 키프레임 부분을 클릭하고 다시 Shift 화살표 오른쪽, 다시 여기 글자로 오셔서 이응을 지우고 이렇게만 써볼게요. 그리고 다시 이 키프레임 부분 클릭하시고 Shift 오른쪽, 그리고 다시 글자 클릭하셔서 안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렇게 글자가 써지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내가 타이핑하는 것처럼 타이핑 효과죠. 자, 이런 타이핑 효과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면,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가 이렇게 쭉 써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텍스트 안에 소스 텍스트라고 하는 거를 자, 애니메이션으로 활용하시면 내가 글자를 변경하는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완성을 해보면 모션은 이렇게 단순 노가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완성을 했거든요. 글씨가 써지는 타이핑하고 있는 것처럼 할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효과음, 타이핑하는 효과음만 넣으시면 이게 이제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효과음이 어떤가? 효과음 따는 게 있습니다. 타이핑 소리가 없네. 방금 제가 다운을 받았으니까 이거를 제가 강사 PC에다가 배경음악하고 효과음을 올려놨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이걸 가져가시고, 효과음 안에서도 보시면 효과음 들어가시면 키보드 타이핑 음을 넣어놨거든요. 자, 이 키보드 타이핑 음을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깔아주시면 소리가 없을 때하고 느낌이 또 달라요. 진짜 타이핑이 되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잘 되십니까? 타이핑하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뭐 이렇게 만들 수는 있는데
방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단순 노가다입니다. 갔다가 있는 거고 갔다가 있는 거고 단순 노가다거든요. 이런 게 애프터 이펙트에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아요. 네, 뭐 프리미어에서도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타이핑하는 효과를 내는 템플릿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템플릿을 쓰십시오. 간단한 거는 이렇게 그냥 직접 해보셔도 되는데 좀 길다, 뭐 글자가 타이핑 되는 게 길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이제 단순 노가다로 하지 마시고 템플릿이 있으니까 템플릿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해봤고요. 키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좀 봤고, 자, 그 다음 351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저희는 프로젝트를 닫고요. 자, 프로젝트 열기에서 이번엔 스크린 합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자, 스크린 합성. 스크린이라고 하는 영상, 모니터가 있는 영상이죠. 영상이 아니라 거의 그냥 사진에 가까운데요. 자, 이거. 자,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노트북에다가 영상을 이렇게 놓는 거 가장 간단한 방법이었죠. 자, 정면에서 보고 있고 사이즈가 영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크기만 줄이고 위치만 잡아줘도 되는 합성. 그리고 어제는 이제 마스크를 이용해서 TV에다가 이제 이렇게 TV 모양, 브라우관 모양을 내가 펜 툴로 따서 자, 그 부분을 안 보이게 가려준 다음에 뒤에다가 영상을 깔아서 합성하는 방법이 있었죠. 얘는 지금 뭔가 모양이 조금 약간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죠. 사선으로. 그래서 그냥 사각형을 여기다가 놓기에는 조금 이상하고요. 그렇다고 어제 했던 것처럼 마스크를 이용해서 하더라도 뒤에 있는 영상이 또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좀 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위에 이제 합성 영상을 올려주시고 이 합성 영상에다가 효과에서 모퉁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모퉁이 고정이라고 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모퉁이 고정. 자, 이 모퉁이 고정을 합성 영상에다 넣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넣으면 뭐 큰 변화가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옵션을 자, 효과 컨트롤에서 옵션을 바꿔줘야 되는데 자, 제목 부분 클릭하시면 화면에 조절할 수 있는 조절 점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이런 점들입니다. 이렇게 4개의 점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점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당겨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는 그냥 대략적으로 위치를 그냥 이동을 일단 시켜주세요. 세밀한 작업은 확대를 해서 하면 되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비슷한 위치로 이렇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자, 그리고 정확한 위치 조정을 위해서 확대, 맞추기를 눌러서 100%로 바꿔주시면 확대가 되잖아요. 이 확대가 된 상태에서 조절점을 다시 이제 이렇게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자, 모니터에 맞게끔 사각 꼭지점을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다시 맞추기로 바꿔주시고,
자, 이렇게 넣고 나서 보시면 또한 영상 편집 베스트셀러, 유튜브 영상 편집을 위한 프리미어 프로 저자입니다. 자, 모니터 화면에 내가 넣고 싶은 영상이 또한 영상 편집 합성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옆으로 이제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고 정확하게 이제 사각형인데 뭐 사다리꼴 모양으로 옆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다면 자, 모퉁이 고정으로 합성을 할 수가 있다. 지금 합성을 세 가지를 배웠어요. 자, 맨 처음에 한 거는 그 합성이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 그런 구도를 그 구도는 딱 정면으로 이 모니터나 노트북을 촬영을 하고 멈춰 있는 상태여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자, 브라운관 TV에서 이제 영상이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이런 모니터에서 영상이 나오는 것처럼 할 때 마스크와 그리고 모퉁이 고정을 이용해서 합성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합성을 해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빠르게 다음 효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닫기. 자, 효과들이어서 빠르게 이제 볼 거예요. 이번에는 모자이크 효과입니다. 책은 354페이지고요. 모자이크 효과. 자, 이렇게 여성분이 걸어가고 있는 영상입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상황에서 모자이크를 씌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냥 예제로 이 여성분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이제 모자이크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죠.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을 뉴스에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신상 공개가 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다 이제 모자이크가 씌워져서 나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모자이크를 씌울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재생헤드는 0초에 두시고요. 자, 효과는 모자이크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모자이크. 자, 모자이크를 검색하시면 비디오 효과에 모자이크가 있어요. 자, 모자이크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모자이크 옵션을 한번 보죠. 효과 컨트롤에 가서 모자이크의 옵션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로 블록, 세로 블록 이렇게 되어 있고 10개, 1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로 10칸, 세로로 10칸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화면 전체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어보시면 가로로 10칸이고 세로로 10칸이에요. 자, 10칸 10칸 하다 보니까 화면이 아예 안 보이네요. 자, 이거를 조금 조정을 해줄게요. 가로는 뭐 한 100, 자, 세로는 뭐 100 똑같이 하셔도 되는데 80, 뭐 이 정도. 이렇게 하시면 모자이크가 되죠. 이제 어느 정도 형태는 알아볼 수 있잖아요. 자, 아까는 아예 형태를 못 알아봤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가능하고, 근데 이 화면 전체에 지금 모자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자, 나는 요 딱 얼굴 부분에만 넣고 싶은데 화면 전체에 다 들어갑니다. 자, 이럴 때 효과를 딱 내가 넣고 싶은 부분에만 넣으시려면, 자, 모자이크 효과에도 보시면 아래에 뭐가 있어요? 자, 불투명도 그 말고요, 모자이크 아래쪽에도 마스크가 있네요. 자, 요 마스크가 요 효과를 이 마스크 안에만 넣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마스크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자, 마스크 모자이크 효과가 요 마스크 안에만 들어가게 돼요. 자, 이때 자, 이 여성분의 얼굴에 거의 이제 딱 여성분의 얼굴만 선택이 되도록 맞춰주세요.
이렇게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너무 이제 크게 만드시면 지금 저희가 뒤에 할 부분이 잘 적용이 안 되거든요. 자, 여성분의 얼굴만 딱 잡히도록 동그라미 영역을 조절을 하셔서 잡아주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미지면 이렇게 두면 돼요. 근데 재생을 해보시면 움직입니다. 여성분이 움직이잖아요. 화면 밖으로 나가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트래킹 기능이 없으면 내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줘야 돼요. 어떻게? 그 숟가락 저희가 글자에 붙어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자, 재생애들을 움직여보고 화면 밖으로 나가면 모자이크를 이동시켜주고 이렇게 이제 키프레임을 찍어서 그거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자, 저희는 요거는 트래킹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얼굴을 딱 정확하게 맞춰서 해주시라고 말씀드린 거는 트래킹 기능이 적용이 되려면 요 얼굴 부분이 딱 정확하게 선택이 돼 있어야 그게 잘 먹어요. 자, 모자이크 마스크 1에 보시면 마스크 패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스크 패스. 자, 마스크 패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여기 조절할 수 있는 점들, 이런 거를 패스라고 해요. 펜 툴로 했을 때는 펜으로 내가 찍은 점, 그 찍은 점들을 패스라고 하거든요. 요 패스들의 위치를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자동으로 기록을 할 수 있는 여기, 자, 요 화살표 있죠? 자, 방향이 뭐 이쪽 방향, 왼쪽 방향으로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요 키인데, 저희는 재생애들을 0초에다 두고 했잖아요. 만약에 재생애들을 맨 끝에다 놓고 마스크를 씌운 다음에 했었으면 자, 요 키를 선택하시면 됐는데, 저희는 보통 0초에다 두고 하니까 요거 선택한 마스크 앞으로 추적이라고 되어 있죠. 추적. 자, 요 추적 기능을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위치를, 이 얼굴을 기억하면서 자동으로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시죠. 그러면 아까는 막 얼굴이, 모자이크 얼굴이 화면 밖으로 벗어났는데, 지금은 자, 위치가 바뀌더라도 잘 따라가고 있죠. 자, 실제로 얘를 멈춘 상태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이 모자이크가, 이 마스크가 계속 위치를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자, 화면을 자, 이렇게 천천히 보시면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추적 기능을 하니까 뭔가 선 같은 게 보이는데요. 자, 이게 다 키프레임이에요. 자동으로 얘가 키프레임을 찍은 겁니다. 자, 이거를 조금 확대를 해보면 이래요. 이렇게 키프레임이 1프레임당 하나씩 키프레임이 다 찍혀 있어요. 이걸 확대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다시 축소를 해주면 이렇게 하나의 선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이게 다 키프레임이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얼굴을 조금 딱 맞춰서 했는데요.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얼굴을 많이 벗어나서 크게 잡게 되면 추적 기능을 하더라도 잘 못 따라가는 경우가 생겨요. 저는 일부러 좀 크게 만들어 봤거든요. 아까는 잘 따라갔는데, 자, 이렇게 크게 만들면
자, 못 따라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지금은 잘 따라가네요. 왜 또 잘 따라가지? 좀 벗어나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따라가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보통 이제 화면에는 내가 이제 길거리에서 걸어가면서 촬영을 한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죠. 근데 원래는 그분들이 다 초상권이 있습니다. 네. 연예인들이 더 초상권이 더 높아서 그렇지 그분들도 다 초상권이 있어요. 네, 내가 이제 유명한 유튜버야. 그래서 길거리에서 뭔가 촬영을 하는 거를 이 유튜브에다 올렸어요. 근데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 보이네? 근데 내가 누군가가 구독해서 이제 보고 있는 사람이 내 얼굴이 저기 나와 있어. 싫어. 그러면 내 얼굴 가려주세요. 아니면 뭐 팬인데 신고하진 않겠지만 좀 불편하네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가려줘야 돼요. 원래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가려주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근데 상대방이 특별하게 요청하지 않을 때는 그냥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진 않겠죠.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자, 그럴 때 여러 명에다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자, 예를 들어서 이 화면에서는 이 텀블러 있죠. 텀블러도 같이 이 얼굴만 가리는 게 아니라 텀블러도 가려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거를 하나를 가지고 텀블러까지 같이 하기에는 어렵죠. 자, 모자이크 아래쪽에 있는 마스크를요 하나 더 클릭하세요. 하나 더 클릭하시면 모자이크 2가 생깁니다. 아래쪽에. 자, 모자이크 1이 있고 마스크 1이 있고 마스크 2가 있어요. 마스크 1, 마스크 2. 자, 모자이크 효과는 한 번만 넣었어요. 근데 모자이크 효과 안에 마스크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자, 보니까 또 다른 이제 마스크 2번이 생겼죠. 이 마스크 2번을 텀블러 쪽에 이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고 텀블러를 가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위치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마스크 1에서 했던 것처럼 마스크 2도 추적 기능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텀블러를 가려줬던 마스크는 텀블러를 또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보셔도 되지만, 자, 이렇게 재생 헤드를 옆으로 이렇게 마스크 2번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자,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드래그해서 시간을 움직여 보시면 텀블러를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 명이 있다 그러면 각자 마스크를 씌우고 이렇게 추적 기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작 영상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네, 해보실 분들은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리는 일단 꺼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0초에서 보시면 뭐 다 가리지는 않을 거고 한 두 명 정도만 해볼 건데, 일단 맨 처음 화면을 보면 요 남성분 있죠? 요 남성분이 이제 얼굴이 정확하게 보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모자이크 효과를 넣어주시고, 모자이크 블록 개수를 아까처럼 100개, 80개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모자이크에서 마스크 기능을 켜시고, 이 남성분의 얼굴에 딱 맞게끔 모자이크를 씌워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고 추적 기능을 켜시면 됩니다. 추적. 얘는 영상이 길어서 좀 오래 걸리네요. 잘라서 할 거겠다. 이거 추적하기 전에 그 모자이크 밑에 있는 영상하고 비슷한 길이로 좀 잘라주세요. 좀 짧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불필요하면 길거든요. 여기서 한번 잘라주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남성분을 잘 따라가고 있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얘가, 이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예요. 이렇게 화면 밖으로 나가고 나서 이 모자이크가 계속 남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를 마스크의 불투명도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화면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스크 불투명도 있죠? 자, 여기에서 자, 나가는 위치를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불투명도도, 자, 애니메이션 앞에 초시계를 누르신 다음에 자, 초시계를 누르신 다음에, 자, 한 프레임만 더 옆으로 화살표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시킨 다음에 불투명도를 0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자, 그러면 모자이크는 사라집니다. 그 뒤에 이제 추적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모자이크는 사라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앞에 이제 남성분 한 분, 자, 모자이크 처리하는 거 끝났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뒤에 또 남성분, 이 분이 또 화면 안으로 또 들어옵니다. 맨 처음에는 화면 밖에 있는데, 자, 요 정도 들어오니까, 아이고, 야, 왜 안 들어오냐? 저도 이 영상을 좀 자를게요. 자, 이 정도 들어오니까 남성분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런데 남성분이 완전히 보일 때, 자, 보이는 화면에서 모자이크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차피 뒤로도 추적할 수 있고 앞으로도 추적할 수 있어서
자, 모자이크에 마스크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고, 이 마스크는 뒤에 따라오는 이 남성분의 얼굴에 맞게끔 모자이크 크기를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얘도 추적 해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 방향으로 추적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잘 못 따라가고 있다가 추적 기능이 들어가면서 이 남성분의 얼굴을 이렇게 잘 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조금 벗어나고 있네요.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화면 밖으로 나가고 나서 이 모자이크가 또 안 보여야 되거든요.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불투명도의 애니메이션 켜시고, 그 다음에 한 프레임 옆으로 이동해서, 자, 불투명도를 0으로 만드시면 이 모자이크 효과는 안 보입니다. 더 이상.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남성분이 등장하고 나서, 자, 여기서부터 지금 추적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재생 헤드를 일단 여기 첫 키프레임이 찍기 전으로 이동을 시켜 주신 다음에, 자, 여기 키프레임을 찍는 키가 있고 양 옆으로 화살표가 있잖아요. 이게 키프레임 간에 이제 넘어가는 키예요. 자,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이 재생 헤드가 이쪽에 위치해 있는 상태에서 키프레임 있는 쪽으로 정확하게 이동을 합니다. 한 번에 화살표 이동 시켜주면 이렇게 첫 키프레임이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 뒤로 추적 있죠? 뒤로 추적. 앞으로 추적했고 뒤로 추적도 한번 눌러주시면 이 앞쪽으로도 이 남성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여기서부터 이제 가려지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남성분을 완벽하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살짝 보이긴 하는데 그거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시간상 모든 사람들을 다 하진 않았고 그냥 일부 몇 명만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모자이크 효과. 모자이크는 이렇게 트래킹 기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361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닫기 하시고요. 프로젝트 열기 해서 이번에는 크로마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크로마키를 열어주시고, 자, 이 크로마키라고 하는 게 저희 이제 뭐 영상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뭔가 합성을 할 때요, 뒤에 배경을 이렇게 이제 녹색 배경을 놓고 해요. 그 기상 캐스터가 뭔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여기는 뭐 몇 도고 이런 거 알려줄 때요, 그런 분들도 다 녹색 배경 뒤에서 합니다. 뒤에 이제 화면이 안 나오고 녹색 배경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 혼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모니터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자, 자기의 이제 손 위치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근데 보통 이제 뭐 개인 방송하시는 분들도 뒤에 배경을 녹색으로 깔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녹색 천이나 뭐 이런 것들을 두게 되는데, 근데 왜 녹색일까요? 자, 그럼 크로마키 효과는 왜 녹색일까요? 우리 신체에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렇고 녹색 옷을 입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죠. 근데 뭐 핑크색,
뭐 하얀색, 검정색, 파란색 이런 이제 많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색보다는 좀 적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도가 높지 않은 색 중에서 우리 신체하고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는 색 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녹색이 된 겁니다. 이게 맨 처음에는 노란색이었대요. 노란색.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조선시대 뭐 이런 급이죠.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벌써 그런 이제 크로마키라고 하는 그런 효과들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노란색을 썼는데 이게 노란색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백인들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노란 피부를 가진 좀 진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이게 이제 화면이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같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파란색으로 했었다고 해요. 파란색으로. 근데 파란색도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디에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서양 분들. 눈동자가 파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눈동자가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이제 녹색으로 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크로마키 영상을 보시면 자, 이렇게 녹색 배경으로 되어 있죠. 자, 근데 어쨌든 요거처럼 뒤에다가 녹색 천을 보통 이제 깔거든요. 녹색 천을 까는데 이게 빛에 따라서 이 가운데 부분은 빛이 세니까 조금 밝게 보이고 요 끝에 부분은 빛이 그렇게 많이 안 가니까 어둡게 보여요. 색의 차이가 약간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세밀하게 조금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자, 요 녹색 배경을 없애고 싶다, 제거하고 싶다 그럴 때 효과에서 자, 이 효과 이름이 크로마키면 좋은데 자, 울트라 키예요. 울트라 키. 울트라 띄어쓰고 키. 자, 울트라 키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울트라 키 효과를 여기에다 넣어주세요. 자, 넣어주시면 바로 이제 뭔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효과 컨트롤로 가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하실 거는 뭐냐면 키 색상입니다. 키 색상. 키 색상을 내가 직접 뭐 색상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옆에 스포이드가 있어요. 스포이드를 가지고 자, 뭐 어느 부분, 녹색의 어느 부분을 찍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는 마시고 너무 이제 밝은 쪽 말고 약간 조금 완전히 어두운 쪽 말고요. 살짝 어두운 쪽을 찍으시는 게 조금 이 울트라키 효과를 내는데 조금 더 수월해요. 자, 완전히 어두운 쪽 말고 살짝 어두운 쪽, 너무 밝은 쪽을 하시면 이제 잘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밝은 쪽을, 제일 밝은 쪽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찍은 거하고 비교를 아마 모니터 화면에서는 안 보이실 거예요. 자, 컨트롤 Z로 하셔가지고 제일 밝은 쪽을 한번 찍어 보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Z로 돌려서 제일 이제 어두운 쪽을 한번 찍어 보시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얼룩덜룩한 부분이 달라지죠. 자, 만약에 진짜 제일 어두운 부분을 찍으시면 화면 중앙이 이제 뿌옇게 흐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찍으면 제일 어두운 부분을 찍어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화면 중앙이 뿌옇죠. 그게 이제 잘 안 가려졌다는 얘기예요. 뿌옇게 보이는 게 잘 안 지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찍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자, 저는 다시 적당하게 어두운 쪽에 찍어주시면 뭐 얼추 이제 뭐 잘 가려져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 끝에 부분에 이런 끝 부분 있죠. 완전히 어두운 부분. 이런 부분에 이제 약간 뿌옇게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보려면 어디서 보면 되냐면, 자, 기본적으로 울트라키는 출력이 합성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합성으로 되어 있어야 지워져요. 근데 이거를 잘 지워졌는지 확인할 때만 약간 바꾸기는 합니다. 합성을 알파 채널로 한번 바꿔보세요. 자, 원래는 합성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확인하는 용도. 알파 채널로 바꿔보면 확실히 보여요. 하얀색 부분이, 자, 끝에 여기 이제 얘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자, 끝부분에 하얗게 이제 나와요. 이 알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알파라고 하는 건 불투명도를 얘기합니다. 자, 불투명한 곳은 하얗게 보이고요. 투명한 곳은 까맣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끝부분에 이런 모서리 부분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자, 불투명하다는 얘기입니다.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수치들을 조금 조절을 해 주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하게는 이 설정의 기본값에서 높음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설정 옵션에서 높음으로 바꿔주시면 어느 정도는 개선이 돼요. 근데 아직도 끝부분에 살짝 남아있죠. 조금 남아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세부적으로 옵션을 조절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 높음이라고 하는 수치가요, 이 아래쪽에 있는 옵션이 있어요. 매트 생성, 매트 정리, 번지 먹재, 색상 교정, 뭐 이런 옵션들을 조금 높게 많이 지워지게끔 설정해 놓은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미리. 자, 근데 높음으로 해도 여전히 이렇게 끝부분에 살짝씩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남아있으면 이제 거슬리긴 하거든요. 그러면, 자, 매트 생성 옵션을 열어보시고요. 여기에서 어두운 영역 있죠. 어두운 영역. 저희 뿌옇게 지금 보이는 부분이 어두운 부분이거든요. 어두운 부분의 수치를 55로 되어 있는데 얘를 낮춰 주셔야 돼요. 이렇게 쭉 낮춰 주시면 서서히 사라집니다. 너무 확 낮추시면 안 되고 살짝만 낮춰 주시면 돼요. 거의 다 없어질 정도로, 저는 이제 33 정도 하니까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수치를 올려주시면, 자, 끝부분에 남아있는 이런 불투명한 잡티들도 다 삭제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점을 찍을 때 아예 이제 어두운 쪽, 제일 어두운 쪽을 찍어서 하얀 부분이 가운데가 이렇게 밝은 부분이 뿌옇다 그러면 밝은 영역의 수치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인 조절에서 요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 요 두 가지 수치를 많이 조절을 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매트 생성 안에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의 수치를 조절해 주시면 나머지 이렇게 번져 있는 부분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뭐 그런 불필요한 부분이 다 제거가 됐으니까 알파 채널로 돼 있던 걸 다시 합성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화면에 얼룩덜룩한 부분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조금 더 수정을 하자면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는데 요런 이제 녹색 배경에 있다 보니까 이런 살짝 거의 없긴 하거든요. 근데 요런 이제 끝부분에 약간 녹색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손가락 부분, 뭐 이런 끝부분에서 살짝씩 녹색이 약간 묻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조금 조절해주는 방법은 매트 정리의 옵션에서 경계 감소 있죠. 경계 감소. 매트 정리에서 경계 감소. 이 경계 감소 부분의 수치를 조금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경계 감소는 더 안쪽으로 살짝 더 들어오게 합성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치를 너무 많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이 거의 이제 이렇게 ET처럼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더 들어와서 녹색 부분에 경계에 있던 색을 없앤다 라고 하는 건데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고 기본은 1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요 10에서 한 뭐 15, 20? 요 정도만 올려주시면 그 끝에 살짝 남아있는 녹색 빛도 이제 좀 없애줄 수가 있어요. 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매트 생성에서는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그리고 매트 정리에서는 경계 감소 정도? 근데 경계 감소는 뭐 거의 안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끝부분에 이렇게 남아있는 녹색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러면 경계 감소 수치를 조금 올려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 정도만 하시면 완벽하게 이제 배경이 다 제거가 됐어요. 자, 그리고 요 배경 제거된 거를 자, 뒤에 배경을 깔아주고 싶으면 이 배경 그린 스크린 영상이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비디오 트랙, 오디오 트랙 2번으로 이동을 시켜주시고, 자, 빅벤이라고 하는 영상 있죠? 그거를 1번 트랙에다가 넣으시면 합성. 합성 완료. 혹시나 이제 앞에 있는 이 여성분의 그 크기가 비율이 너무 크다 그러면 비율 조정해 주시면 돼요. 크기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떠 있으면 안 되니까 바닥으로 이렇게 맞춰 주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 합성을 하시면 크기 조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합성이 끝났습니다. 자, 이게 이제 크로마키 색상을 없앨 수 있는 울트라 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를 할 건데 뭐 쉬었다 하죠. 2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거는 설명이 조금 길어지니까